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행복을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행복하세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행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나를 더 이렇게 에너지가 나게 하고 더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에너지가 당연히 좋은 에너지가 몸에 생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보면 주로 대부분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긍정적인 천성도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 행복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삐딱선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씩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곧 정신 또 차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누군가와 이제 비교를 한다든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졌다든지 뭐 이러면 잠깐씩 불행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반대의 성향인 거예요. 주로 불행하다가 아주 잠깐씩만 행복한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뭔가 하면요. 굉장히 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 자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변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무심코 넘어가는 거에 내가 예민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 행복이라는 어떤 이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를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의 그 공백 기간에 이제 아침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를 갔어요. 동네 롯데마트를 딱 갔는데, 그게 이제 오픈 시간이라서, 거기에 있는 이제 뭘 팔고 이러는 이제 뭐 시식 코너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또 뭐 캐셔에 있는 그런 직원들, 전부 다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아주머니 사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아침부터 돈을 벌러 나왔구나. 저분들은 직장이 있구나. 굉장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잠깐인 그 공백 기간. 그걸 못 참아서 제가.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커피 사가지고 이제 출근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우르르 몰려 다니고,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거를 그 공백 기간에 볼 때도 저 많은 사람들이 참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지금 느끼면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지금 나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자기가 이제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행복은 없나?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자기를 행복에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행복을 예민하게 느끼니까 앞날에 대해서 이제 의욕도 생기는 거거든요. 와, 나 진짜 행복해.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윤기가 막 이렇게 흐르고 있나? 이런 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누워서 참, 와, 평화롭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잘 때. 오늘 일 어쨌든 잘 마무리됐고, 식구들이 다 평안하게 집으로 뭐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왔고, 밥 먹고 다 또 자고, 나쁜 소식 없었고, 그다음 마음 상하는 일 없었고, 열심히 일하고 잠자리에 누웠고, 내일을 생각해보면, 와, 내일 진짜 바쁘다. 내일 할 일 진짜 많다. 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다. 그거 자체로, 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잘 때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랑 이제 병원 들락날락 했을 때는, 퇴원해서 집에서 자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보조 침대에서 맨날 자다가, 보조 침대에서 자면 이게 폭이 좁아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놓고 잘 수가 없고 막 옆으로 이렇게 자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집에서 그 이불 덮고 자는 건 굉장한 일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어떤 그런 욕심 내려놓고 자족하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포인트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걸로도 정말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어떤 게 든다는 건 행복감 있게 쫙 차오르는 어떤 그런 방법이죠. 에피소드를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 방송을 하고 강연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어떤 일반 그런 뭐 인스타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자료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책 외에도. 그런데 지난번에 유튜브를 막 뒤졌어요. 유튜브에는 왜 5분 뭐 3분짜리 이런 짤이 많잖아요. 그런 짧은 동영상이. 그래서 이제 보는데 너무 어떤 동영상을 탁 봤는데 그 드라마의 동영상 그 짧은 그 잘라놓은 동영상이었어요. 거기서 그 돼지고기를 많이 넣은 김치찌개를 이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끓이면서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이걸 보고서 어떻게 소주를 안 먹냐. 소주를 이제 꺼내와라.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소주를 꺼내와서 이제 엄마랑 이제 딸이랑 그 막 끓이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다가 소주를 한 잔 탁 마시면서 와 뭐 더 이상 뭐 있어? 최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막 기쁘게 먹고 있는 와중에 그 집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뭐 맛있는 거 했네 엄마 이러면서 나 뭐지 그 먹으라고 치킨 사왔는데 이러면서 치킨을 이제 그 맥주랑 같이 이렇게 딱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너무 반기면서 야 오늘 우리 무슨 잔칫날이야 이러면서 그럼 먹으면 되지 이거 김치찌개도 먹고 치킨도 먹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오라고 이제 해서 식구들이 막 밥에 김치찌개 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막 치킨도 막 펼쳐놓고 막 먹는 막 잔칫날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잔칫날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이제 막 즐겁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근데 그 짤을 딱 보고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 그 다음 딱 보게 뭔가 하면 펜트하우스 동영상이었어요. 거기서 막 너무나 그 부잣집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막 거의 막 너무 괴로워하고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고 막 모함하고 막 눈을 정말 이렇게 흘겨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묘하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자, 진짜 어느 쪽이 축제냐 과연 이런 물질적인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축제 이런 것들은 정말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능력의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 내 능력 여기까지야. 라는 거를 너무 즐겁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과소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자기 능력에 너무 먼 그런 쪽을 이렇게 막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못해서 막 마음이 괴롭거나 이러면 굉장히 또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현실의 어떤 외적 성취, 나의 목표는 이만큼이야. 라고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나는 이제 이만큼이라도 충분히 만족해. 라는 어떤 이 균형을 제대로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대치를 확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과 미래와 희망은 정말 진짜 이상적으로 이렇게 높게 해놨지만 지금 이 현재 처해진 어떤 이 상황도 정말 참 좋은 상황이야. 어떤 내 한계에 맞춰서 난 정말 한 발 한 발 이걸 이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잘 해나가고 있어 라는 어떤 자기의 기대치를 낮춰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고 그러니까 맞춰야지 어떤 유연한 만족감이 나한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100만 목표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그런 목표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떤 현실적인 어떤 지금의 조회수나 지금의 정말 구독자의 어떤 그런 성장이나 이런 것도 이것만으로 너무 충분히 사실 만족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저는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어떤 두 가지 그런 균형을 잘 맞추시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그 상대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누군가에, 다른 사람으로. 가족이 됐든, 어떤 회사 동료가 됐든 간에 말이죠.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드세요? 뭐, 배우자 때문에 제일 힘드세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아니면 직장 상사? 동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슷비슷해요, 다들. 그런데,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의 어떤 그릇보다 내가 기대하는 더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간장 종지를 보고 왜 너는 밥을 못 담니? 왜 밥 한 그릇조차 못 담니? 라고 그 간장 종지를 보고 계속 얘기를 하면 화를 내면 갑자기 간장 종지가 이렇게 밥그릇만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이제 눈과 인정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편하려고, 내가 행복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그 그릇을 보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하죠. 그릇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르다. 나는 이런 그릇이면 뭐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접시도 있고 뭐 양푼도 있고 다들 다르잖아요.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뭐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친한 어떤 그런 동료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다르다 나랑 대단히 나랑 같을 수 없다. 생각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어떤 가치관도 그렇고 다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면 쿨하게 인정하면 어떤 갈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행복감을 더 올리는데 어떤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왜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어떤 건가 하면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이제 걱정거리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정말 이 노래 불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한테 걱정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후회 내려놔야지 현재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 회사 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걱정 하나라고 내 몸과 마음만 상했다라고 하는 일 한번 리스트 만들어 보세요. 10개도 넘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의 90%가 뭐 하나마나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 이런 거 많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어떤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가 싹 빠져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어떤 그 마음이 우리의 에너지를 막 고갈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못할 수가 있겠죠. 건강한 걱정이라는 거는 다음 달에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정말 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계속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자. 걱정하지 말고. 뭐 떨어질까 붙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근데 최선을 다했었는데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붙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말 이상적인 어떤 걱정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나만의 어떤 그런 기대와 목표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보다 나아지려고 애쓰면서 사는 삶보다 더 낫게 사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낫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건강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도록 내가 어떤 걸 더 노력을 할까? 그리고 비교해 봤을 때 어제보다 더 나아졌어. 그러면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보다 더 나아진 걸 일단 첫 번째 찾아보세요. 가족도 이제 건강이 시원찮았는데 건강해졌어. 너무 좋은 일이고 관계가 더 좋아졌어. 정말 좋은 일이고 나의 경제적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좋아졌어. 너무 좋은 일이고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아지는 목표치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거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내일은 어떤 걸로 더 나아질까라는 걸 내 목표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감사하고 계획 수립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도 내 친구랑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랑 비교를 하고 내 어떤 다른 저 TV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면서도 그러면 나도 결국에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나만의 어떤 계획치를 정말 이렇게 아주 한 발씩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잡아 나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제 이렇게 살아나가면 지금 정말 물질적인 것만 거의 어떤 가치의 굉장히 최우선 전방에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좀 행복을 쓸데없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좋은 방법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그래서 뭐 넓은 집, 큰 차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거기에만 이렇게 매달려서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상적인 가치 이런 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행복이랑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깝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우리의 행복을 예민하게 느끼면서 이 5가지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제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세윤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